중년 이후 공복의 힘 일부 왜 예전처럼 먹으면 안 되는 걸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20대 때는 치킨 한 마리에 맥주 몇 병 마셔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홀쭉했는데, 이제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것 같다고요? 아, 정말 억울하죠. 예전에는 나 진짜 잘 먹어 라는 게 자랑이었는데 말이에요. 회사 신입사원 시절, 점심 먹고, 오후에 빵, 저녁 먹고 치킨, 새벽에 라면까지. 이런 생활을 해도 몸무게는 그대로였잖아요. 그런데 4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뭔가 이상해집니다. 똑같이 먹는데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건강검진 때마다 의사가 눈살을 찌푸려요. 혈압이 좀 높네요. 혈당도 경계선이고. 이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뭔가요? 아직 괜찮아. 나 아직 젊어. 하지만 여기가 바로 함정입니다. 우리 몸은 이미 20대와 완전히 달라졌는데 머리는 아직도 20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실제로 2024년 미국에서 나온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인 3명 중 1명이 몸속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젊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먹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20대 때 몰던 중고차와 50대가 되어서 몰아야 하는 차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중고차에 고급 휘발유를 넣을 필요도 없고 고급차에 싸구려 기름을 넣으면 고장 나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서 엔진이 바뀌었는데 연료 공급 방식은 그대로라니요. 자, 그럼 우리 몸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20대 때를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마치 고성능 스포츠카 같았어요. 연료를 넣으면 바로바로 태워서 에너지로 만들고 남는 건 근육으로 변환시키고 신진대사라는 엔진이 24시간 풀가동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40대가 넘어가면서 이 엔진이 점점 노후화됩니다. 성장 호르몬이라는 중요한 연료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젊을 때는 이 호르몬이 펑펑 나와서 먹은 걸 다 에너지로 바꿔줬는데 이제는 그게 잘 안 돼요. 더 심각한 건 인슐린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호르몬의 효과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단 걸 먹어도 인슐린이 야, 당분 들어왔다. 빨리 처리해 라고 외치면 온몸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반응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떨까요? 인슐린이 아무리 외쳐도 몸에서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반응해요. 그러니까 혈당은 높게 유지되고 결국 지방으로 저장되는 거죠. 게다가 근육도 문제예요. 젊을 때는 근육량이 많아서 칼로리를 많이 소모했는데 나이 들면서 근육은 줄어들고 지방은 늘어나요. 같은 몸무게라도 구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지방이 저장되는 위치까지 바뀐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팔다리에 피하지방으로 쌓였다면 중년이 되면 배 속 장기 사이사이에 내장 지방으로 쌓여요. 이 내장 지방이 진짜 골칫거리예요. 단순히 보기 싫은 게 아니라 몸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각종 병의 원인이 되거든요. 마치 집안에 쌓인 쓰레기가 썩어서 독가스를 뿜어내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100살 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어요. 블루존이라고 부르는데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디니아, 그리스 이카리아 같은 곳이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놀랍게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자연스럽게 공복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일본 오키나와 사람들은 하라하치 부라는 말을 해요. 배가 80% 찰 때 수저를 놓으라는 뜻이에요. 그리스 이카리아 섬 사람들은 1년에 150일 정도를 종교적인 이유로 금식을 해요. 이들이 특별한 운동을 하거나 비싼 건강식품을 먹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적게 먹고 가끔 굶는 생활을 평생 해온 거죠. 그럼 굶으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스마트폰 배터리 생각해보세요. 배터리가 부족하면 스마트폰이 절전 모드로 들어가면서 불필요한 기능들을 끄고 꼭 필요한 기능만 작동하죠? 우리 몸도 똑같아요.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은 생존 모드로 전환돼요. 그러면 평소에는 하지 않던 특별한 일들을 시작해요. 첫 번째로 에너지원을 바꿔요. 평소에는 밥이나 빵에서 나오는 당분을 주로 썼다면 이제는 몸에 쌓인 지방을 꺼내서 써요. 마치 비상금을 꺼내 쓰는 것처럼요.
두 번째로, 세포 대청소를 시작해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오토파지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세포 안의 쓰레기를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는 바빠서 대충대충 치우잖아요? 그런데 손님이 오기 전이나 이사 가기 전에는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하죠. 우리 세포도 똑같아요. 평소에는 대충 돌아가다가 공복 상태가 되면 이참에 대청소나 하자라고 하면서 손상된 부분들을 치우고 새로 정비해요. 이 대청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2016년에 일본 과학자가 이 원리를 발견해서 노벨의학상을 받았을 정도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줄기세포까지 젊어진다는 거예요. 줄기세포는 우리 몸의 만능 수리공 같은 존재인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기능이 떨어져요. 그런데 공복을 하면 이 줄기세포들이 다시 활기를 찾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2024년에 나온 연구에서는 쥐를 24시간 굶겼다가 다시 먹이를 줬더니 늙은 쥐의 줄기세포가 젊은 쥐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해요. 마치 오래된 휴대폰을 공장 초기화하면 다시 빨라지는 것과 비슷해요. 그럼 이제 궁금하죠? 그래서 얼마나 굶어야 하는데? 급하게 굶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 우리는 이미 매일 굶고 있거든요. 저녁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말이에요. 보통 12시간 정도 되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 시간마저 짧아졌어요. 밤늦게 야식 먹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먹고 실제 공복 시간이 8회, 1공시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연구에 따르면 진짜 효과를 보려면 최소 16시간은 공복을 유지해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몸이 이제 정말 생급 모드로 전환해야겠구나 하고 특별한 기능들을 작동시킨다는 거죠. 16시간이라고 하면 겁나죠?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저녁 8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정오에 점심을 먹으면 돼요. 잠자는 시간이 8시간이니까 실제로는 8시간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적게 먹는 것과 공복 시간을 지키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이어트 할 때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먹잖아요. 소식, 다빈식이라고 해서. 근데 이렇게 하면 인슐린이 계속 나와서 몸이 지방 연소 모드로 전환되지 못해요. 마치 자동차 시동을 끄지 않고 계속 켜둔 채로 연료를 조금씩 넣는 것과 같아요. 반대로 공복 시간을 제대로 지키면 몸이 완전히 다른 모드로 전환돼요.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는 거죠. 그러면 인슐린 분비가 멈추고 지방분해 호르몬들이 나와서 본격적으로 저장된 지방을 태우기 시작해요. 실제로 2024년 10월에 나온 연구에서 시간을 정해서 먹는 사람들을 6개월 동안 관찰했더니 체중은 물론이고 체지방이 3에 4% 더 많이 빠졌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근육량은 거의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복의 마법이에요. 지방은 빠지고 근육은 보존되는 거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간단한 원리를 실천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나는 아직 젊다는 착각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나이 드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죠. 50대가 되어도 나 아직 30대 몸매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호르몬은 거짓말을 안 해요. 20대와 50대의 몸은 완전히 다른 기계예요.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면 고장 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이유는 배고픔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현대 사회는 조금이라도 배고프면 바로 뭔가 먹어야 한다고 세뇌해요. 편의점은 24시간 열려 있고 배달 앱은 언제든 음식을 가져다 주죠. 하지만 인류 역사를 보면 배고픔은 자연스러운 상태였어요. 우리 조상들은 몇 일씩 굶는 것도 다반사였고 그 시간 동안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최적화했어요. 세 번째 이유는 즉석 효과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운동을 하거나 다이어트 식품을 먹으면 뭔가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하지만 굶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불안해해요.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굶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회복 작업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치 컴퓨터를 끄고 있는 동안 자동 업데이트가 되는 것처럼요. 실제로 MIT에서 한 실험이 있어요. 쥐를 24시간 굶겼더니 장속 줄기세포가 놀라울 정도로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연구진들이 우리도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들이 발견한 건 뭐냐면 굶으면 세포들이 평소에 쓰던 당분 대신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방 에너지가 세포들을 훨씬 더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마치 일반 휘발유 대신 고급 휘발유를 넣은 것처럼요. 이런 변화가 단 하루 만에 일어났어요. 그럼 일주일, 한 달, 6개월 동안 꾸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어요. 중년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체계적인 공복 패턴을 유지하게 했더니 체중이 평균 8kg 정도 빠졌고 뱃살 내장 지방이 23% 줄어들었어요. 혈당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혈압도 많이 낮아졌어요. 잠도 훨씬 잘 자게 됐고 염증 수치도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가장 신기한 건 참가자들이 예전보다 배고픔을 덜 느낀다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몇 주 지나니까 오히려 몸이 편해졌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이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루 종일 뭔가 먹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야생동물들이 하루에 몇 끼 먹나요? 사자는 사냥에 성공하면 배불리 먹고 며칠 동안 굶어요. 그동안 몸이 망가지나요? 오히려 더 민첩해지고 집중력도 높아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적절한 공복은 몸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최적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갑자기 24시간 굶을 필요는 없어요.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돼요. 우선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저녁 식사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거예요. 평소 밤 9시에 먹었다면 8시에 먹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물이나 무설탕 차 정도는 괜찮아요. 일주일 정도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 다음에는 아침 식사를 1시간 늦춰보세요. 평소 7시에 먹었다면 8시에 먹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조정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복 시간이 늘어나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12시간, 그 다음에는 14시간, 16시간. 이런 식으로요. 중요한 건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끔 약속이 있어서 늦게 먹거나 일찍 먹어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5일만 지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공복 시간에도 물은 충분히 드세요. 탈수되면 오히려 해로워요. 커피나 녹차 같은 것도 설탕이나 크림을 넣지 않으면 괜찮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먹을 때는 제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공복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먹을 때도 굶듯이 먹으면 안 돼요. 몸이 음식이 부족하구나 하고 오히려 더 저장하려고 해요. 그러면 신진대사가 더 느려져요. 대신 정해진 시간에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충분히 먹으세요. 특히 단백질, 건강한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들로요. 예를 들어서 정오에 점심을 먹는다면 고기나 생선, 계란 같은 단백질과 채소, 현미밥 같은 통곡물을 충분히 먹으세요. 저녁에도 마찬가지고요. 간식도 먹어도 돼요. 견과류, 과일, 요거트 같은 건강한 간식을 식사 시간 내에서 먹으면 전혀 문제 없어요. 핵심은 언제 먹느냐이지 얼마나 적게 먹느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공복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공복은 몸의 리듬을 찾아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체중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중년 이후에도 건강하게 활기차게 사는 거예요. 70살, 80살이 되어도 병원 신세 없이, 약 없이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100살 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90살이 넘어서도 텃밭을 가꾸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새로운 걸 배워요. 이들의 공통점이 바로 평생에 걸친 자연스러운 공복 패턴이었어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아니,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왜냐하면 중년이라는 건 인생의 중간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거든요. 20에 30대에는 몸이 워낙 좋아서 함부로 굴려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접근해야 해요. 더 지혜롭게, 더 체계적으로요. 젊을 때처럼 무작정 많이 먹는 게 자랑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는지가 진짜 실력이에요. 다음 2부에서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던 건강 상식들 중에서 중년에게는 맞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특히 근육을 위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말이 50대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2부에서 만나요. 중년 이후 공복의 힘 2부 단백질의 배신과 성장 호르몬의 진실. 여러분, 1부에서 중년 이후에는 예전처럼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 들면 근육이 빠지니까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야 해. 헬스장 가면 트레이너들이 하는 말이고, 의사들도 그렇게 말하고,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맨날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50대 넘은 분들이 아침에 계란 3개, 점심에 닭가슴살, 저녁에 생선.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단백질만 챙겨 먹어요. 심지어 단백질 파우더까지 사서 물에 타서 마시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2024년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50에 65세 사이에서 단백질을 많이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이 75% 높아졌다는 거예요. 암으로 죽을 확률은 무려 4배나 높아졌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몸에 좋다던 단백질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중년 이후에는 단백질이 독이 될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너무 많은 단백질이 문제인 거죠.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몸속 호르몬 이야기를 해야 해요. 특히 성장 호르몬과 IGF-1이라는 놈에 대해서요. 성장 호르몬은 이름 그대로 우리를 자라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20대까지는 이 호르몬이 펑펑 나와서 키도 크게 하고 근육도 만들고 뼈도 튼튼하게 해줘요. 마치 몸 안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유능한 현장 감독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현장 감독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자라야 할 시기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유지하고 보수해야 할 시기인데 현장 감독은 아직도 더 크게, 더 빠르게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이에요. 성장 호르몬과 IGF-1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세포 분열을 과도하게 촉진해요. 좋은 세포뿐만 아니라 나쁜 세포도 같이 빨리 자라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암세포까지도 말이에요. 게다가 염증도 늘어나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져요. 마치 자동차를 계속 빨간불에서 악셀을 밟고 있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 말단비대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성장 호르몬이 과도하게 나오는 질환인데 이 사람들을 보면 답이 나와요. 겉으로는 엄청 건장해 보이지만 당뇨병, 심장병, 각종 암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몇 배나 높아요. 그리고 수명도 짧고요. 반대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키는 작지만 당뇨병이 거의 없고 암에도 잘 안 걸려요. 마치 작은 차가 연비 좋고 고장도 잘 안 나는 것처럼요. 브라질에 특별한 마을이 하나 있어요. 유전적으로 성장 호르몬이 거의 안 나오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이 사람들은 평균 키가 120cm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당뇨병 걸린 사람이 거의 없고 암도 일반인의 10분의 1 정도만 걸려요. 수명은 오히려 더 길고요. 신기하죠? 크고 튼튼해 보이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구나 싶어요. 그럼 단백질이 여기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을까요? 단백질을 먹으면 간에서 IGF-1이 만들어져요. 특히 고기, 생선, 계란, 우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IGF-1이 쭉쭉 올라가요. 20대 때는 이게 좋았어요. IGF-1이 올라가면 근육이 커지고 회복도 빨라지고 활력도 넘쳤으니까요.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글쎄요. 마치 이미 충분히 큰 불에 기름을 더 부어주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그럼 전 세계 장수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먹었을까요? 놀랍게도 이들은 단백질을 우리보다 훨씬 적게 먹었어요. 전체 칼로리의 1.5% 정도만 단백질로 먹었거든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먹는 양의 절반 정도예요. 사르디니아 장수 마을 사람들은 고기를 한 달에 5번 정도만 먹었어요. 평소에는 콩, 견과류, 약간의 염소 치즈로 단백질을 충당했고요. 오키나와 장수자들은 두부, 된장 같은 콩 발효식품을 주로 먹었어요. 돼지고기도 먹긴 했지만 정말 가끔 영절 때나 특별한 날에만요. 이카리아 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렌틸콩, 병아리콩 같은 것들로 단백질을 채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의도적으로 단백질을 제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먹고 살았던 거예요. 고기가 비쌌고 보관도 어려웠고
대신 콩이나 견과류는 쉽게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가장 건강한 방식으로 먹고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백질을 아예 안 먹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다만 언제, 얼마나, 어떤 종류의 단백질을 먹는지가 중요해요. 우선 나이별로 전략이 달라져야 해요. USC의 발터, 롱고 박사라는 분이 흥미로운 연구를 했어요. 나이대별로 단백질 섭취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 거예요. 50에 70세 단백질을 줄여야 해요. 체중 1kg당 0.8g 이하로요. 70kg 사람이라면 하루 56g 이하예요. 이게 지금 많은 사람이 먹는 양의 절반 수준이에요. 70세 이후 오히려 단백질을 늘려야 해요. 이때는 근육량 유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단백질이 더 필요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50에 70세는 아직 세포 분열이 활발한 시기예요. 이때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IGF-1이 올라가면서 좋지 않은 세포들까지 빨리 자라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오히려 세포 활동이 너무 떨어져서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약해져요. 이때는 적당한 자극이 필요한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동물성 단백질은 줄이고 식물성 단백질은 늘리세요. 같은 단백질이라도 동물성과 식물성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특히 유제품에서 나오는 단백질은 IGF-1을 가장 많이 올려요. 운동선수들이 먹는 유청 단백질 파우더 있잖아요? 이런 걸 중년이 먹으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젊은 사람한테는 근육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만 중년에게는 염증을 일으키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릴 수 있거든요. 반면 콩류의 단백질은 오히려 IGF-1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두부, 된장, 청국장, 콩, 렌틸콩. 이런 것들로 단백질을 채우는 게 좋아요. 둘째, 하루 종일 나누어 먹지 말고 특정 시간에 집중해서 드세요. 많은 사람이 근육을 위해서는 단백질을 조금씩 자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젊은 사람한테나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중년에게는 오히려 하루 중 한 번이나 2번 정도만 집중해서 먹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IGF-1이 낮게 유지되면서 세포 회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과일이나 견과류 정도만 먹고 점심과 저녁에 필요한 단백질을 다 드시는 거예요. 셋째,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의도적으로 단백질을 거의 안 먹는 날을 만드세요. 이걸 단백질 사이클링이라고 해요. 계속 똑같이 먹는 것보다 주기적으로 변화를 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사실 이렇게 살았어요. 고기를 매일 먹을 수는 없었으니까 잡았을 때는 배불리 먹고 없을 때는 나물이나 곡식으로만 버텼잖아요. 이런 변화가 오히려 몸에는 좋은 자극이 돼요. 줄기세포가 재생되고 면역 시스템이 리셋되고 대사가 더 유연해져요. 넷째, 공복과 조합하세요. 일부에서 말한 공복과 단백질 조절을 같이 하면 시너지가 나요. 공복 상태가 되면 IGF-1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은 올라가는데 이때의 성장 호르몬은 성장 모드가 아니라 생존 모드로 작동해요.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보호하는 방향으로요. 실제로 16에 18시간 공복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적당한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량은 유지되면서 체지방은 빠지고 건강 지표들도 좋아져요. 다섯째, 운동 타이밍을 조절하세요. 단백질을 줄인다고 해서 근육이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적절한 운동과 조합하면 더 효율적으로 근육을 유지할 수 있어요. 특히 공복 상태에서 하는 가벼운 운동은 성장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올려줘요. 그리고 운동 후에 단백질을 먹으면 더 효과적으로 흡수돼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 단백질 대사가 느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근육량이 원래 적을 수 있어요.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도 다르게 접근해야 하고요. 그래서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조절해야 해요.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1점, 피로감이 심해지거나 근력이 급격히 떨어지면 단백질을 조금 늘리세요. 2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거나 상처가 잘 안 났으면 단백질이 부족할 수 있어요.
3점 반대로 변비가 심해지거나 체중이 계속 늘어나면 단백질이나 전체 식사량이 너무 많을 수 있어요. 4점 혈액 검사에서 IGF-1 수치를 확인해 보세요. 정상 범위의 낮은 쪽에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언제 먹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몸에는 24시간 주기로 돌아가는 생체 시계가 있어요. 이 시계에 맞춰서 먹으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훨씬 효과가 좋아져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하루 종일 IGF-1이 높게 유지돼요. 하지만 저녁에 먹으면 밤 사이에 성장 호르몬과 함께 작용해서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면서도 낮에는 IGF-1이 낮게 유지될 수 있어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건 같은 양의 단백질이라도 다른 영양소와 함께 먹는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인슐린이 올라가면서 IGF-1도 더 높아져요. 하지만 섬유질이 많은 채소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천천히 되면서 호르몬 변화도 완만해져요. 그래서 단백질을 먹을 때는 항상 채소와 함께, 그리고 적당한 좋은 지방 올리브 오일, 견과류, 아보카도 등과 함께 먹는 게 좋아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발효된 단백질을 적극 활용하세요. 된장, 청국장, 템페, 나토 같은 발효 콩 제품들은 단백질이 이미 분해되어 있어서 소화 부담이 적고 유익한 균까지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도 좋아요. 또 생선도 좋은 선택이에요. 특히 정어리, 고등어, 연어 같은 작은 생선들은 오메가-3도 풍부하고 중금속 농도도 낮아서 중년에게 적합해요. 닭고기를 먹는다면 가슴살보다는 다리살이 나을 수 있어요. 지방이 적당히 있는 게 호르몬 균형에 더 좋거든요. 달걀도 좋지만 하루 1회, 2개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유제품은 글쎄요. 개인 차가 크긴 한데 중년 이후에는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유나 요거트보다는 가끔씩 치즈를 조금 먹는 정도가 나아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지키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에 5일만 의식해서 실천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주말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걸 먹어도 되고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지금까지 단백질을 과도하게 먹었다면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갑자기 확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몸이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많은 중년들이 예전보다 많이 못 먹겠다고 해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몸이 필요로 하는 양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이 들어서 식욕이 없나 보다라고 걱정하면서 억지로 더 먹으려고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몸이 원하는 만큼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다만 질은 높여야 해요. 양은 줄이더라도 영양소 밀도가 높은 음식들로 채워야 해요. 가공식품, 인스턴트, 단순당분 같은 건 최대한 피하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들을 먹으세요. 색깔 있는 채소, 통곡물, 견과류, 씨알류, 발효식 이런 것들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최소 3회, 6개월은 해봐야 진짜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처음 2회, 3주는 오히려 힘들 수 있어요. 몸이 적응하는 과정이거든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 아, 이게 편하구나 하는 느낌이 올 거예요. 3개월 정도 지나면 혈액검사 수치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혈당, 콜레스테롤, 염증 수치들이 좋아져요. 6개월 정도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뭔가 달라 보인다고 말할 거예요. 피부도 좋아지고 활력도 생기고 체형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1년 정도 지나면 아마 10살은 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이건 그냥 기분상의 변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세포 레벨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염증이 줄어들고 호르몬 균형이 맞춰지고 대사가 효율적이 되고.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잠깐 해보고 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3부에서는 이제 정말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하루 어떻게 식사를 구성할지, 언제 먹고 언제 굶을지, 운동은 어떻게 조합할지. 정말 세세한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회식이나 모임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지, 가족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까지 다 다룰 거예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 갱년기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팁들도 준비했어요.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가 좀 충격적이셨나요? 내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던 게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시작하면 충분히 건강한 중년,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3부에서 정말 실용적인 가이드로 만나요. 중년 이후 공복의 힘 3부 실전. 이렇게 하면 된다. 자, 드디어 마지막 3부입니다. 1부에서는 왜 예전처럼 먹으면 안 되는지, 2부에서는 단백질의 진실에 대해 알아봤죠. 이제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많은 분들이 이론은 이해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거든요. 오늘은 정말 세세하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우리 몸에는 24시간 주기로 돌아가는 정교한 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여행 가서 시차 적응해보셨죠? 낮에 졸리고 밤에 잠 안 오고. 그게 바로 우리 몸의 시계가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때나 먹으면 몸의 시계가 엉망이 되어버려요. 하지만 이 시계에 맞춰서 먹으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2024년에 나온 연구를 보니까 똑같은 칼로리,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체중 변화가 완전히 달랐다고 해요. 신기하죠? 그럼 우리 몸의 시계는 언제 뭘 원할까요? 새벽 6시 오전 10시 몸 깨우기 시간. 이 시간대에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쭉쭉 올라가요. 이게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는 천연 알람 시계예요. 체온도 올라가고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이제 활동할 준비하자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전통적으로는 이 시간에 아침 식사를 했어요. 하지만 요즘 연구를 보면 이 시간에 가벼운 공복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지방 연소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밤 사이에 시작된 지방 태우기가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여기서 음식을 먹으면 연료가 들어왔네. 지방 태우는 거 중단이 되어버려요. 오전 10시 오후 2시 최고 활동 시간. 이 시간대가 우리 몸의 골든타임이에요. 인슐린 반응이 가장 좋고 소화 효소도 활발하게 나와요. 체온도 가장 높고 집중력도 최고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주요 식사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 시간에 먹으면 혈당도 덜 올라가고 지방으로 저장될 확률도 낮아져요. 오후 2시 오후 6시 서서히 정리 시간. 오후가 되면서 몸이 서서히 저녁 모드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아직 활동적이긴 하지만 아침만큼은 아니에요. 이 시간에는 가벼운 식사나 간식 정도가 적당해요. 오후 6시 밤 10시 휴식 준비 시간. 해가 지고 나면 멜라토닌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해요. 몸이 이제 쉬어야지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신진대사도 느려져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살로도 잘 가요. 잠도 잘 못 자고요. 밤 10시 새벽 6시 완전 회복 시간. 이 시간대가 바로 마법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세포 대청소 오토파지가 시작되고 면역 시스템이 재정비되고. 하지만 뭔가 먹으면 이 모든 과정이 중단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물 말고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자, 이제 이 원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샵샵 초보자를 위한 4주 단계별 가이드. 1주차 현재 상태 파악하고 저녁 시간 조정하기. 첫 번째 주에는 무리하지 마세요. 지금 어떻게 먹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먼저예요.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보세요. 몇 시에 첫 번째 음식을 먹었는지, 마지막 음식은 언제 먹었는지, 언제 가장 배고팠는지, 언제 가장 활력이 넘쳤는지.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자신만의 패턴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마지막 식사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거예요. 평소 밤 9시에 먹었다면 8시에 마치는 거죠. 에이, 겨우 1시간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1시간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밤 사이 회복 시간이 1시간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녁 먹은 후에는 정말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과일도 안 돼요. 견과류도 안 돼요. 물이나 무설탕 허브차 정도만 괜찮아요. 2주차 아침을 2시간 늦춰보기. 1주차가 익숙해졌다면 이제 아침 시간을 조정할 차례예요. 평소보다 2시간 늦게 첫 식사를 해보세요. 아침 안 먹으면 힘들지 않을까 걱정하실 텐데 의외로 괜찮을 거예요. 처음 3회, 4일은 좀 배고플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오히려 머리가 더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아침에 배가 고프면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세요. 아니면 블랙 커피나 녹차도 좋아요. 설탕이나 크림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나 왜 이렇게 집중이 잘 되지 하는 경험을 해요. 이게 바로 케톤이 뇌 에너지로 쓰이기 시작하는 신호예요. 3주차 식사창 7시간으로 줄이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을 줄여볼게요. 정오부터 저녁 7시까지 총 7시간 동안만 먹는 거예요. 17시간 공복, 7시간 식사 패턴이죠. 이때부터는 음식의 질이 정말 중요해져요. 제한된 시간에 하루 필요한 영양소를 다 채워야 하거든요. 점심 12시 하루 중 가장 푸짐하게 드세요. 전체 칼로리의 40에 50% 정도요. 단백질 고기, 생선, 달걀, 복합 탄수화물 현미, 통밀, 충분한 채소를 골고루 넣으세요. 오후 4시 간식 견과류 한 줌이나 과일 하나 정도. 전체 칼로리의 1호에 20% 정도요. 저녁 7시 가볍게 마무리하세요. 샐러드와 단백질 또는 국과 채소 위주로요. 전체 칼로리의 30에 35% 정도. 4주차 자신만의 최적 패턴 찾기. 3주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패턴을 찾아보세요. 어떤 분은 16,816시간 공복, 8시간 식사이 편할 수 있고, 어떤 분은 186이 더 맞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는 강박을 갖지 마세요. 일주일에 5일만 제대로 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샵샵 식단 구성의 황금 원칙. 이제 구체적으로 뭘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원칙 1. 영양소 밀도를 높여라.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먹는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해야 해요.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은 칼로리는 높은데 영양소는 별로 없어요. 대신 자연 그대로의 음식들을 선택하세요. 좋은 선택 색깔 있는 채소, 과일, 견과류, 씨알류, 통곡물, 자연 상태의 단백질. 피해야 할 것 가공육, 인스턴트 식품, 단순당, 트랜스지방. 원칙, 이 단백질은 적당히, 질 좋게. 2부에서 말했듯이 중년에게는 단백질 양보다 질이 중요해요. 하루 단백질 목표량 체중 1kg당 0.8g 70kg이면 56g. 좋은 단백질 콩류, 두부, 생선, 달걀, 닭가슴살, 견과류. 주의할 단백질 가공육, 과도한 유제품, 단백질 보충제. 원칙 3. 탄수화물은 복합적으로. 탄수화물을 아예 끊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종류를 잘 선택하세요. 좋은 탄수화물 현미, 통밀, 귀리, 고구마, 통곡물. 피할 탄수화물 백미, 밀가루, 설탕, 과자, 빵. 원칙 4. 좋은 지방을 충분히. 지방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좋은 지방은 꼭 필요해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호르몬 균형을 위해서라도요. 좋은 지방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씨알류, 생선 기름. 피할 지방 트랜스 지방, 과도한 포화 지방. 샵샵 요일별 실전 가이드. 월요일 금요일 기본 패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최대한 일정하게 지내세요. 규칙적인 패턴이 몸의 시계를 안정시켜요. 오전 6에 1, 2시 완전 공복. 기상 후 물일에 2잔. 마이너스 30분 후 블랙 커피 또는 녹차 한 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점심 12시 메인 식사. 단백질 손바닥 크기 생선, 닭고기, 두부 등. 탄수화물 주먹 크기 현미밥, 통밀빵 등. 채소 2주먹 크기 다양한 색깔로. 좋은 지방 한 숟가락 올리브 오일, 견과류 등. 오후 4시 간식. 견과류 한 줌 아몬드, 호두 등. 또는 과일 한 개 사과, 배 등. 또는 그리스 요거트 작은 컵. 저녁 7시 가벼운 식사. 채소 샐러드 단백질.
또는 된장국 나물 몇 가지, 또는 생선구이 구운 채소. 저녁 7시 이후 완전 공복, 물, 허브차만 가능. 꿀, 설탕 등 단맛 일체 금지. 토요일, 일요일 유연한 적용. 주말에는 좀 더 유연하게 가세요. 가족과의 시간이나 사교 활동도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기본 원칙은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브런치를 11시경에 하고 저녁을 7시에 마무리. 일요일 가족과 함께 점심을 12시에 하고 저녁은 평소보다 1시간 늦어도 오케이. 샵샵 상황별 대처법. 회식이 있을 때. 한국 직장인의 숙명이죠. 회식을 아예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지혜롭게 대처해 봅시다. 1점 미리 가벼운 식사 회식이에 3시간 전에 샐러드나 과일을 조금 드세요. 그러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 2점 술보다는 안주 알코올은 공복에 치명적이에요. 대신 안주 위주로 드시고 특히 단백질과 채소가 많은 걸로요. 3점 다음날 조정 회식 다음날에는 공복 시간을 이해 3시간 더 늘려주세요. 가족, 식사 시간이 다를 때 나만 따로 먹기가 눈치 보여요.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1점 함께 한 끼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되 본인은 적당량만 드세요. 2점 역할 분담 음식 준비를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미리 맛보기. 3점 소통 가족들에게 건강관리 중이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대부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야근이나 출장이 있을 때, 규칙적인 생활이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1점 최소한의 원칙 밤 10시 이후에는 절대 먹지 않기. 2점 간편 식품 활용 견과류, 삶은 달걀 등 간편하고 건강한 식품 준비. 3점 복구 계획 정상 루틴으로 돌아가자마자 바로 원래 패턴으로. 샵샵 여성을 위한 특별 가이드. 여성분들은 생리주기 때문에 남성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해요. 생리 전 일주일 식욕이 늘어나는 시기예요. 공복 시간을 1, 2에 4시간으로 짧게 하고 특히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다크 초콜릿, 견과류를 드세요. 생리 중 철분 보충이 중요해요. 공복보다는 영양 섭취에 집중하세요. 시금치, 살코기, 콩류를 충분히요. 생리 후 가장 적극적으로 공복을 실천할 수 있는 시기예요. 16에 8시간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어요. 갱년기 여성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신진대사가 더 느려져요. 더욱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접근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샵샵 운동과 공복의 조화. 공복 상태에서의 운동은 효과가 좋지만 주의사항이 있어요. 공복, 운동, 오케이. 가벼운 유산소 걷기, 자전거, 수영, 요가, 스트레칭. 중강도 유산소 30에 4공분 이내. 공복, 운동 주의. 고강도 근력 운동. 장시간 운동 1시간 이상. 격렬한 스포츠. 운동, 타이밍. 아침 공복 운동 7회. 8시 가벼운 유산소 30. 오후 운동 3회. 4시 식사 3회. 4시간 후. 저녁 운동 6시. 이전 저녁 식사 전. 샵샵 위험 신호와 대처법.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패턴을 조정하세요. 1점 지속적인 어지러움 공복 시간을 2에 3시간 줄이세요. 2점 극심한 피로 칼로리나 영양소 부족일 수 있어요. 3점 수면 장애 저녁 식사 시간을 1시간 앞당기세요. 4점 생리불순 여성 공복 시간을 대폭 줄이고 전문의 상담. 5점 과도한 탈모 단백질이나 철분 부족 가능성. 6점 우울감 증가 너무 급격한 변화였을 수 있어요. 천천히 접근하세요. 샵샵 계절별 조정 전략. 봄 3회, 5월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시기예요. 공복 패턴을 확대하기 좋은 때예요. 봄나물, 새싹 채소로 디톡스 효과도 높이세요. 여름 6회, 8월 더위 때문에 자연스럽게 식욕이 떨어져요. 이때를 활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단, 수분과 전해질 보충은 필수예요. 가을 9회, 1, 1월 겨울 준비로 식욕이 증가하는 시기예요. 의식적으로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해요. 견과류, 뿌리 채소로 포만감을 높이세요. 겨울 1, 2에 2월 우울감이 증가할 수 있는 시기예요. 너무 엄격하기보다는 유지에 집중하세요. 따뜻한 차와 국물 요리를 적극 활용하세요. 샵샵 스마트폰 앱 활용하기.
요즘에는 좋은 앱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걸 활용하면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1점, 공복 추적 앱 언제부터 언제까지 굶었는지, 기록. 2점, 음식 일기 앱 뭘 먹었는지, 언제 먹었는지 기록. 3점, 걸음수 앱 공복 상태에서의 활동량 측정. 4점, 수면 앱 수면의 질 변화 관찰. 5점, 체중 앱 체중뿐만 아니라 체지방률, 근육량까지. 샵샵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한 식단. 혼자서만 하기 어렵다면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사실 이런 식습관은 나이 상관없이 모두에게 좋거든요. 아이들 간식 시간을 정해주고 저녁 늦게 먹지 않는 습관. 청소년 아침을 거르더라도 점심은 푸짐하게, 저녁은 가볍게. 배우자 함께 공복 시간을 지키면 서로 응원이 돼요. 샵샵 사회적 상황 극복하기. 직장 동료들 요즘 건강관리 중이라서 라고 자연스럽게 설명. 친구 모임 함께 시간은 보내되 음료나 차 위주로. 가족 행사 완전히 피할 수는 없으니 다음날 조정으로 대응. 샵샵 장기적 관점에서의 건강 투자. 이 모든 노력이 10년, 20년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당뇨병 발생률 65% 감소, 심장병 위험 45% 감소, 치매 위험 30% 감소, 각종 암 발생률 25% 감소, 건강 수명 8회, 1, 2년 연장. 이게 바로 진짜 투자예요. 지금 조금 불편한 걸 감수하면 나중에 몇 배로 돌려받는 거죠. 샵샵 성공의 비결. 마지막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려드릴게요. 1점, 완벽하려고 하지 않는다. 70에 80%만 지켜도 충분해요. 2점, 단계적으로 접근한다. 급하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3점, 자신만의 규칙을 만든다. 남의 방법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자신에게 맞게 조정. 4점, 기록을 남긴다. 변화를 객관적으로 관찰. 5점, 지원 시스템을 만든다.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아요. 6점, 이유를 명확히 한다. 왜 이걸 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해요. 샵샵 마무리, 새로운 시작.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처음에는 공복, 그게 뭐가 특별한데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시겠죠? 공복이 단순히 굶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도구라는 거요. 중년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20에 30대에는 몸이 워낙 좋아서 아무거나 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더 지혜롭게 접근해야 할 때예요. 잘 먹는 것에 정의가 바뀌었어요.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저녁 식사 시간을 1시간만 앞당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후에는 뭔가 달라진 걸 느낄 거예요. 1개월 후에는 이게 편하구나 할 거고 6개월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뭔가 달라 보인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는 아마 지금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참 잘했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건강한 중년, 활기찬 노년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공복의 힘을 믿고 몸의 지혜를 신뢰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이 지금의 선택에 정말 고마워할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